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PCB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관련된 내용들이요, 지금은 별로 형편은 없어요. 근데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 개선되면서부터 2025년도는 올해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성장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을 갖다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해 놓고 조금 길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드리는 이유는 고민해 보셔라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첫 주제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OPM도 좋고요. 그런데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것들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여유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러잖아요. 주식은 살 때 사는 것이 큰 수익을 낼 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네 종목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가이던스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네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채널에 회원 가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종목들을 자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스타일에 맞는 분들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턴어라운드 종목을 갖다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가장 오랫동안 크게 자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란 단어도 중요하고요. 오랫동안 거래할 수 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암기도 되고 이해도 충분히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선점해서 찾아놓고 그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놓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면 머니케어 뉴스는 참 정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딱 만들어 왔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SK증권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놨다고요.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니까 제가 마음에 맞는 자료로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리포트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심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PER 한번 체크해 보세요. PER이 27.2에서 10,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5.4에서 11.9, 코리아서킷은 14.4에서 4.7. 코리아서킷도 저 숫자 잘 보십시오. 어디라고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요 구간들입니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얘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TLB는 28.3에서 14.4. 여러분,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만큼 코리아 서킷 가운데 주가가 상당히 낮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 나오는 게 올해는 250억 예상인데 내년에 940억 정도 예상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놀라울 수가.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 혹시 투자했다고 그러면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숫자가 마음에 안 들겠지. 내 계좌에 찍혀 있는 저 마이너스 숫자가.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턴어라운드 과정이 또 들어온다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또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다시 리포트를 하나 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포인트를 전혀 쫄지 말고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놓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전체적인 리포트는 3분기부터 개선이다 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AI 가속기. 통신 모듈 AI 가속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리스판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냐, 그걸 진행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스페타시스가 생산하고 있는 그 멀티레이어 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페타시스는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 내년도도 어떻게 돼요?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정도 되면 쇼티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데, 풀캐파 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단가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또 올려서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심텍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쪽 업체들 중에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6개 종목, 5개 종목 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해성 DS, BH, 인터플렉스는 뭐냐라고 또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요, 바로 올해 끝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해 이슈대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남달리 봐야 되는 것들, 좀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되는 것과 짧게 보아야 되는 것들은 서로 같은 업종인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요, 캡처해서 놓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할까, 그리고 투자할 종목을 고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연구를 더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OPM이 남달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좋은 점은 글로벌 피어 그룹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글쎄요, 비슷하다고 하면 좀 다르긴 하죠.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는 당대의 트렌드가 있고 쇼티지가 나는 건 좀 다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비코전자는 5.8, 5.5 정도 나오는데 이스페타시스는 13.8 정도 나옵니다. 거의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줄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훨씬 포워드 가이던스 좋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는 우리가 눌리게 되면 트레이딩 바이 하고 고점 딱 찍고 신고가 찍을 때쯤 되면서부터 홀딩 하다가 눌림 들어오는 첫 시그널 나오면 트레이딩 셀 하셔도 되는 것들이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목표가가 대략 제 추정치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8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어떤 부분이 8만 원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단가 인상 이슈가 있어요. 결국은 뭐 제조업체에서 야 우리 뭐 쇼티지야 뭐 물건 없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재고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단가를 올리면서 주문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겠죠. 왜? 영업이익률이 지금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3.8인데 저 부분이 뭐 한 20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 그러면 앞에 대만의 CE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18층짜리 공급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4단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거 보통 기술 갖고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저거는 나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가속기 마하를 생산해서 하반기부터 공급한다는 소식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웬만해서 저거 돈 안 되면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 기존에 어차피 뭐 공급하고 있던 시장에서 더 한 번 더 좋은 기계를 해서 좀 더 글로벌 마켓 시어를 늘려나가겠다. 하지만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주 비즈니스잖아요.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택의 과거에 2018년과 2022년도에 ASP 상승했을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이야기 한번 잠깐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2018년부터 2022년 이 사이에 주가가요 5,000원이 저점이었고 고점이 10,000원이었어요. 당시에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ASP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서 나름 수주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최고점은 5만 원까지 찍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고고 낮은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 10배 정도 났고요. 고점에 사신 분들도 5배 정도 나타났다. 당시에 ASP가 86% 정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번엔 예상치가 38%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스페타시스 주가 상승한 건 뭐냐라고 하면 그건 뭐 주문이 많아져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생산량을 늘려서 풀캡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저기서부터 지금 ASP 상승반 부분, 그러니까 38% 업사이드다. 그러면 저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생산량은 늘지 않는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OPM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영업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사실은 또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거 한 번만 극복해서 20, 30% 업사이드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계속 홀드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죠. 내용을 보고 말입니다. 판단을 내리고 투자 결정과 시나리오를 내리는 연습들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매크로 지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상승 구간 아니고 이제 중립이냐 아니면 낮추냐 이 구간에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 나오는 건 미군 경제 침체에 빠질 확률은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만 인하만 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어마무시하게 더 좋아질 거다.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캐펙스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캐펙스가 더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쿼터까지 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 부분은 계산해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분기가 400억, 330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2쿼터 정도 아니면 지금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갖다 또 목표로 올린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ASP 상승 부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으니까 신고가 찍고 있으니까요. 사실 데이터 테이블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죠. 8,800억 매출에 1,230억 정도, 1,200억 정도 영업이익 이 부분 상당히 놀라운 거다. 그런데요, 단가 인상 부분을 만약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쪽 테이블로 옮긴다고 합니다. 자, OP 마진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뭘 넣어줘야 되냐? 예, 밸류에이션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맥스는 한 8만 원,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눌림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투자 나는 ASP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ASP 상승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나름 그냥 글쎄요. 트레이딩 포인트를 한10% 정도 보고 글쎄요. 낮은 구간에 샀다가 업사이드로 10% 이상이니까 뭐 15%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갭 보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TLB 같은 경우 주가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요. 주식 발행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주 움직입니다. 그거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TLB 갖고 벌써 세 번째 거래하고 심택 갖고 두 번째 거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AI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만 나와야 된다. 예. ASP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로 30% 정도는 당연히 업사이드로 봐줘야 된다. 자, 그러면 자, 54,000원, 5만 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65,000원에서 7만 원은 봐줘야 되는 건데 거기다 솔림까지 좀 생각해 보면 맥스는 8, 그래서 넉넉하게는 7만 원 정도, 65 낮게는 뭐 65 정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 어디서 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냥 선을게요. 45,000원 언더로 내려가면 이건 매수하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ASP가 있을 때만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바이를 진행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ASP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으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돼요? 이건 당장 오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하기 싫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차트도 이야기 드릴 거고요. 뭐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 윗단으로 보시는데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최고. 그죠? 이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되고 7 아주 고점 센 분은 그 다음에 홀딩 여기 가고 트레이딩 잘 하실 분은 8까지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시는 분이 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ASP 인상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주가에서 더 올라갈 겁니다. 사실 스타트 라인이 4만 원이었으니까요. 4에서 그 정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약간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눌림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심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딩 요거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셀하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셀하고 그죠? 이렇게 재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어디에요? 이번에는 어디로 올까요?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러분 그 점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얼마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또 계셔요. 우리, 네, 모모님, 제가 3만 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 진짜 답답해. 3만 1,000원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 잡아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코스닥이 좋지 않죠. 다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여태까지도 우리 시청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드 커브 컨트롤 요거 마무리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금리를 소폭으로 인상할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외국인 자금은 이탈하는데 그게 어디로 올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코리안에 이렇게 이야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건 틀림없거든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생각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급도 상당히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지수 올라간 거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점들이 상당히 좋고요.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화면에 여기 나오죠? 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팁으로 좀 생각해 보는 엄청난 큰 팁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가 어딥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4만 원입니다. 그 점은 일단 체크해 놓고 가시고 내년도는요. 내년도 컨센서스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보셨잖아요. 앞에서 가이던스. 그것이 다음에도 한번 또 이루어지고 가이던스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확정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달 또 다음 분기가 진행되면서 가이던스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만 체크하면서 계속 투자 포인트 잡아가는 것들이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쫄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시장 반응이 없죠. 첫 번째 건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두 번째 게 신통치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별로 제가 그때 강조하지 않았었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밑으로 여기서는 별로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구간이냐고 하면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땐 여기 구간에서 좀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상황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은 있는데 양전환 들어오는 양봉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TP는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다만 심택하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8% 정도밖에 OPM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코리아 서킷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코리아 서킷을 더더욱 강조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기왕이면 그래 업사이드가 많은 걸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얘는요 거의 PER 밸류에이션이 거의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50억에서 거의 1,000억대 간다. 그럼 4배잖아요.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부분은 얼마나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보고 있는 저선을 더 넘어선다는 얘기는 틀림이 없거든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 LP캠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또 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틀림없는데
하는데 일단은 많이 싸다. 심지어는 거의 작년도 최악인 상태, 우리가 거의 멘붕 상태, 그때까지 숫자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서 양봉 들어오는 건에 그냥 트레이딩 바이라기보다는 그냥 홀드 전략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 제가 16,000원대 뭐 요죠 17,000원 요 구간 어딘가에서 222등 평균선에서 아마 제가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평균 매수단가 조절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간을 두고 보면 분명히 보답이 올 거다. 보통 보면 이거 손절을 잘 안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정리했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날 때 조금 찜찜한 건 정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염두에 둬서 진행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거라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16,000원 정도까지 평균 매수단가 조절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목표가는 여기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이터 가이던스에 의하면 여기가 아니다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단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가이던스를 갖다 100% 너 믿는 거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갖다 계속 체크해 놓는 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정말 데이터가 변하지 않네 라고 하고 코리아 서킷에서 내놓는 자기들만의 데이터 자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가지고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가는데 내년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고 일단 3분기, 4분기는 개선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다음 분기 정도 데이터나 4분기 정도 데이터까지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그렇게 심한 뻥은 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를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때요? 수주를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하게 좋은 이슈가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조금 아직 신통치 않은 것만 좀 찜찜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 PCB 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정리해 놓고 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되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그걸 뭐 조태구알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 1000명만 있으면 저는 퍼블릭한 뭡니까 채널 운영은 안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원 속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